마음이 좀 아프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만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보지?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이해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발달 단계가 있대. 여러분 충분히 기었던 친구들이 안전하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특히 남들의 시선에 내가 많이 예민한가? 그렇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도 그럴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작아, 내 존재가. 우주는 막 이렇게 큰데 나는 너무 작아요. 이럴 때 내가 너무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나만 작나? 쟤는 안 작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주에서 쟤도 작아. 나만 작은 게 아니고 쟤도 작아. 어때요? 그 사람의 평가가 좀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만 점인 줄 알았더니 쟤도 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이 점점 확립되어 가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니야, 우주의 중심은 나야. 다 내 중심적으로. 우리 과 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미팅 나갔는데 모든 애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여러분 병이에요. 병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야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끝내셨어야 돼요. 여전히 모든 여자애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모든 남자애들이 나 쳐다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디 가시라고요? 상담센터를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 내 자리가 더 명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친구,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를 평가하게 만드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인데, 자, 이게 초록색 가운데 원이 나예요. 나. 자, 이쪽에 있는 그림하고 이쪽에 있는 그림 볼 때 초록색이 어느 게 더 커 보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작아 보이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더 커 보일수록 나는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스워 보여? 이거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좀 아니면 좀 하찮아 보여. 이럴수록 내 자신이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여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나에 대한 사이즈, 지각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 말이 원이 똑같다는 게? 지금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의심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강사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원이 똑같은가? 이 원이. 그런데 내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커져야 되는데 내가 커지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 야야야, 나는 너 누구 들어봤어? 나 그 진짜 유명한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 그러면 마치 어때요? 내가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뭘 갖다 하나씩 붙여. 내가 유명한 연예인을 알고 있다. 또 유명한 강사를 알고 있다. 또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재력이 세다. 이런 걸 나라는 존재에 갖다 붙여요. 그러면 내가 마치 커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나인 줄 알고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내가 더 손상돼. 왜냐면요. 나보다 더 재력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거기에 가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실제 모습은 아주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지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로 구성되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이럴 때 우리가 감정이 에너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내가 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행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자야지. 마음을 먹으니까 자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물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난 정말 안 자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졸려갖고 자야 돼. 물론 몸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신나고 즐겁고 막 가슴 뛰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게 되잖아요. 내 행동적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데 내 마음을 누르고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에 자주 넘어지지? 내가 어떨 때 빡치지? 내가 누구 보면 열받지? 내가 과 애들 중에 같이 지내는 동아리 중에 누구만 보면 이렇게 화가 나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좌절되고 위축되고 초라해지지? 저는 이게 삶의 본질하고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강사의 본질은 뭔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게 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이 배 나온 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어떡해. 나 오늘 여기 숭실대 채플 강의 왔는데 내 배 나온 거 이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아랫배 나온 걸 절대 보여주지 않으리라 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오자마자 막 거울 보면서 요걸 막 했어. 요래. 그리고 지금 막 촬영도 하는데 내 배 나온 게 들키면 어떡하지? 안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자꾸 요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신경을 쓰면 그러면서 제가 강의가 잘 나오나 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나 보다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내 배 나온 거 보여? 봤어? 나 날씬하게 나왔어? 나 뚱뚱하지 않아? 라고 첫마디로 계속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강의의 저에 대한 제가 느끼는 본질은 뭐예요? 그렇죠. 배를 가리는 거. 내가 좀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나가 본질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가 본질이 되죠. 우리의 삶에 참 이런 영역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찌질한 거를 내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너무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길을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저쪽에서 우리 부모님이 지나가. 그럼 친구한테 슬쩍 손을 잡고 딴 데로 가버려.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 뭐야? 우리 부모님을 얘가 봤을까? 안 봤을까?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본질로 와요. 내가 주변에 있는 걸 중심으로 갖고 오는 건 쉬워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려거나 그것을 굳이 하려고 에너지를 쓰면 그게 어느 순간 내 본질로 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 숨기는 거에 온통 에너지를 쓰면 그게 내 삶의 본질로 와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이제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지적 장애인, 지능이 좀 떨어지는 동생이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그러는데 친구 엄마가 쟤랑 놀지 마 하면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엄마는 내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걸, 장애우라는 걸 알았을까? 그래서 나랑 못 놀게 했을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나는 부끄럽구나 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나에 대한. 근데 차라리 그때 그 엄마한테 왜요? 제 동생이 좀 모자라서 저랑 친구랑 못 놀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 동생이 장애우니까 지능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날 피할 거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어. 주변에 있던 이야기가 내 인생의 본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나도 모르게 저 애는 나랑 친구하기 싫을 거야. 아니면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얘기해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내 동생의 존재를 알게 돼도 나한테 이렇게 잘할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면 여러분 본질이 된다 그랬어요.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도 신경 쓰고 힘들고. 점점 왕따 아닌 왕따, 잣따예요, 왕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관계하는 법도 못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대학 갔는데도 대학 가서도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왜 내 동생을 그렇게 낳았어? 라는 부모에 대한 원망까지 엄청 커진 거예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데 왜 걔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졌는 줄 알아? 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를 온통 눌러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요, 나를 계속 누르는 뭔가가 있으면 내가 뭔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참 신기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누르잖아요. 화나는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를 계속 참잖아요. 그러면 신나고 즐거운 거, 설레는 것도 자꾸 눌려요. 그래서 같이 쭉 눌려가지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근데 감정이 에너지라 그랬죠. 내가 뭐를 하나 하고 싶어. 야, 나 저거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해봐야지. 힘을 딱 내려고 그래도 이미 눌려 있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까 벽에 이렇게 고개 막 찢는 친구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다니고 싶었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나를 경멸스럽게 바라보던 시선이 너무 나를 누르니까 내가 행동할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은 언제 어떻게 나는가? 쪽팔려. 창피해. 라고 인정할 때 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개 쪽팔려 이런 말을, 우리 셰플에서 개 쪽팔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개 쪽팔려는 쪽팔림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정상분포 곡선 95%, 양방향 2.5%에서 95%를 넘어가는 수준에서 심각한 정도로 쪽팔림. 이게 개 쪽팔림의 정의죠. 근데 이럴 때, 내가 참 그거 부끄럽지 하고 툭 털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눌리는 게 좀 덜해. 그래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힘들이 좀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친구들에게 나 뭐 개망했어, 나 너무 창피해, 나 너무 수치스러워, 뭐 이러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방어 기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창피한 걸 창피하다라고 말하고, 그거는 내가 좀 부족해, 그럴 때는 나는 좀 비참하고 초라함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보여주고, 거기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러면 내가 내 본질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본질 중에 하나가 숭실대생이죠. 맞아요? 여기 숭실대생만 들어오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숭실대생 중에 숭실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왜 그 대학을 못 갔지? 라고 4년 내내 후회하면서 숭실인인 걸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면은요, 여러분 4년 뒤에 인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숭실인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에너지도 있고 막 자랑스럽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뭐지 막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밖에 못 왔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우와 나는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거나, 뭐 여기에 온 걸로 난 만족해, 난 입학했어, 이제는 그럼 집에 가서 쉬어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여기에 못 와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여기 왔어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계속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요 밑에 나 이렇게 찌부져 있는 요 나의 모습이, 그래도 나야.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도 나야 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이런 마음이 다스려지면, 관리가 되면, 아, 그게 나구나 라고 정체성이 확립되면 뭘 잘할 수 있어요? 에릭슨에 의하면 연애도 잘할 수 있어요. 연애를 잘하고 친밀감 형성을 잘하면 또 나중에 생산적인 활동들을 잘할 수 있어요. 취업에서도 또 다른 과제에서도 아주 유능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에릭슨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중심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곳에 에너지를 쓰고 계세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근데 난 거꾸로 이런 건 너무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이 근육을 만들었는지 막 이런 걸 과도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지나가다가 괜히 뭐 식스팩 보여주려고 그러고. 이것도 본질에선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애쓴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 본질로 와 있는 것들이 본질이 좀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내 마음을 좀 잘 돌보고 살면은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